사진 강의, 영상 강의 100개를 봐도 막상 카메라만 들면 손이 굳고 구도는 엉망이고 왜 이렇게 안 찍히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유튜브로 사진 잘 찍는 법, 구도 공식, 장비 추천 영상까지 정말 많이 보는데요. 어때요? 실전에서는 그대로 나오나요? 거의 안 됩니다. 그 답답함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온 포켓 필름메이커입니다. 그동안 취미로 시작하신 분부터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분들까지 수십 명을 만나왔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론은 아는데 막상 찍으려면 모르겠어요 입니다. 카메라도 좋은 걸 샀는데 결과물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아는 것이 아니라 찍어본 양이 실력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배우기만 합니다. 구도 이론, 색감 보정, 장비 리뷰. 머릿속에는 정보가 가득한데 정작 손이 기억하는 경험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무너집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바로 실력이 오르는 필수 사진 영상 촬영 연습 방법 3가지, 그리고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찍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8년 넘게 촬영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을 통해 검증한 방식입니다. 단순 팁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과 영상이 달라지는 연습 루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과 영상을 잘 찍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많이 찍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들릴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을 신중하게 찍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사진 수업을 듣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많이 찍는 양적 집단, 다른 한쪽은 단 한 장만 완벽하게 찍는 질적 집단이었죠. 결과는요, 양적으로 많이 찍은 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많이 찍고 실수하고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도와 타이밍, 빛을 보는 눈을 익힌 거죠. 이건 단순히 연습의 양이 아니라 질로 연결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찍냐는 고민이 생기죠. 대부분은 어디 멋진 데라도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연습은 절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 영상을 잘 찍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에서도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꼭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익숙한 동네를 산책하면서 또는 집 안에서 물컵 하나로도 수십 장의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빛을 다르게 써보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요. 이 연습은 특히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비가 좋지 않아도, 장소가 특별하지 않아도 사진의 본질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연습했었습니다. 하나의 피사체를 두고 풀샷부터 클로즈업까지 다양한 샷과 앵글, 구도로 찍고 역광, 순광, 사광, 측광 등 빛에 따라서도 다르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면서 더 잘 찍는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블로그를 통해 사진 작가님들께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다녔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그분들이 현장에 불러주셔서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조금씩 습득했습니다.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었고 소소한 풍경을 넘어 인물 사진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뭐 대단한 인맥도 없었지만 일단 레퍼런스를 찾고 SNS를 통해 모델을 구인하고 촬영하고 보정하고 그런 식으로 결과물의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생각하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경험 때문에 한 가수의 앨범 커버까지 찍었던 결과가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퀄리티가 뭐 욕을 먹을 수준이긴 하지만 저한텐 여전히 값진 기억과 경험입니다. 두 번째,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찍는 사진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그날의 결과물을 정리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줘야 발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찍은 사진 중 가장 괜찮은 것을 10장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5장, 다시 3장, 마지막으로 1장을 남겨보는 겁니다. 왜 이 사진이 좋은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오답노트 같은 개념입니다. 성공한 사진과 실패한 사진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바로 스타일이고 방향성이 됩니다. 만약 오늘 찍은 사진이 별로였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같은 장소에 다시 가서 찍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 선호하는 샷 사이즈, 구도, 앵글,
색감, 그리고 빛까지 나의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차별점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이건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된 제 스타일은 미디움 샷부터 바스트 샷 사이즈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사체가 프레임의 정 가운데 있어야 하고 프레임을 꽉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경도 정리되고 결과물에 집중되는 것이 저는 좋더라고요. 쭉 이렇게만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 찍었을 때는 빛, 구도, 사이즈, 배경, 타이밍, 초점까지 완벽해서 만족했고 카메라 모니터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모니터로 결과물을 확인했더니 초점이 나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아쉽고 분한 일도 없습니다. 만약 일이었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찍을 수도 없고 그 결과물이 똑같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걱정을 덜고 해방될 수 있는 카메라로 소니의 알파7 마크4를 추천합니다. 조작하기도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AF가 정확해서 초점 때문에 결과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카메라 자체에 대한 이해도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리개는 렌즈에 있는 구멍으로 이 구멍이 크면 더 많은 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밝아지고 동시에 배경이 흐릿해지는 아웃포커싱 효과도 생깁니다. 반면 조리개가 닫히면 초점이 전체적으로 맞지만 빛은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오게 되죠.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의 문을 여닫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열면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지만 어두워지고 길게 열면 빛은 많이 받지만 흔들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ISO는 들어온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실내처럼 어두운 환경에서는 ISO를 올려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높으면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 조절이 중요하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이 셋이 동시에 작용해서 노출을 결정합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는 구조죠.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어렵지만 일단 카메라를 들고 실습해보면 훨씬 쉽게 체득됩니다. 저는 카메라를 완전 처음 만졌을 때 같은 피사체를 두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설정값을 바꿔가면서 결과물이 같은 밝기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세한 원리는 모르고 거의 본능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이걸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결과물에 맞는 적정 노출을 파악하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너무 어둡거나 빛이 많아서 너무 하얗게 날아가면 후보정을 해도 쉽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컷을 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적정 노출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소니 알파7 마크4처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고 최소 422 10비트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펙이 워낙 좋아서 어둡거나 밝은 부분은 복구가 웬만큼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적정 노출로 찍는 것이 후에 일을 줄이고 안전한 결과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